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무난하니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상승을 즐기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서울은 제법 많은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보니까 침수된 지역도 있다,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다들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한때 위아래 흔들림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사실 고용지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정규직 그 다음에 파트타임 잡이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1인당 더블 잡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호조가 됐다라는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오면서 사실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고용의 증가가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연준의 이 긴축을 조금 더 앞당기는 더 강화되는 모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상승 추세 강하게 유지하는 과정 속에 CPI 발표 또한 큰 무리 없이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일단 상승 지속 예상되며 최근 강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후 시장 흐름을 확인은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왜? 발표가 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때 고점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번 법안 발표와 함께 해 나가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약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거의 다 보합 수준이고요. 시가부터 밀고 내려왔다가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라 지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특히 이제 IT 반도체가 좀 매우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랬고 IT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 단 특히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태조 이방원 계열의 종목군들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환율은 정말 쉽게 안 떨어지는 것 같네요. 1,300원대 아래로만 떨어지면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 이 환율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서 본다면 시장 굉장히 나쁘지 않다 정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나스닥 시장이 잠시 흔들림은 있었는데 사실 테슬라 및 일부 IT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부 상승 마감한 모습인지라 국내 증시에 영향은 특별히 없었던 하루입니다. IT 반도체 관련 및 치포 참여 관련 이슈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이슈가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황상은 IT 반도체 섹터는 약간 DDR5 종목군들이 있죠. 몇 개 안 되는 이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딱히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주도주가 정말 말도 못하게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이쪽 섹터가 시장의 전부였다고 할 정도로 강한 흐름이라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혹여 지수가 빠지더라도 주도종 섹터가 정해져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준봉이 훼손되기 전까진 상방 진행형이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속 이쪽 안에서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태양광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방사는 지금 건들지도 못했고 원전 정도 계속 보고 있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임박 관련 장 초반부터 풍력 섹터가 아주 강세 이후에 오후장에는 태양광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단기 상승 피날레를 좀 만들려고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금일 또한 블랙록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향후 10년간 에너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서 영향도 이러한 보고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보고서 내용 요약은 지금이 투자의 시작점이다.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법안 통과 이후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통과 이후 단기제로 소멸로 인식되어 내려온다면야 적당한 구간의 재편입도 좋아 보이네요. 왜? 정부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요약을 해보면요, 최근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산업단에서는 재고의 증가, 소비의 둔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면, 방산과 같이 신냉전 체제 속에 정부 지출 속에,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 그리고 정부의 지출에 등에 업어서 증가되는 수주, 또한 친환경처럼 각자 도생을 위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정부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갈등 속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불가능성 또한 2차 전지를 올리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이쪽 섹터 계속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여주고요. 그 외 이쪽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개별 이슈, 개별 테마,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일정 트레이딩 뭐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장을 바라보고 매일 시장에 뭐 지켜보죠. 저는 뭐 이제 매일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데 정확히 내가 뭘 어디를 보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를 알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굉장히 많은 거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1%를 먹든 2%를 먹든 10%를 먹든 그 안에 있어야 저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 높은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기준봉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눌림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친환경. 자,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우 강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종목별로 보도록 하죠. 뭐 지수는 제가 볼 때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위에 구간까지는 아직 열려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업종 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신 주도 업종이 뭔지만 알면 된다. 시장이 여기서 막 폭등할 때는요, 이게 종목들이 막 폭등할 때는 뭐 2차 전지 할 거 없이 제약바이오 다 같이 올라가고요. 오늘 같이 지지부진할 때는 이 태조이방원이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약세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시장을 버텨주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매우 셌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자, 대형주부터 LG에너지솔루션.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까지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수급만 놓고 본다면야 돌파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올렸다가 급락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모습이 분명 저는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모멘텀에 의해서 돌파가 나온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50만원까지 못 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고 대장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정말로 돌파를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을 매매를 좀 대응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도 뭐 물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최근에 흐름을 줬다라는 점에서 아마 내일은 한번 대응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볼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배터리 양극재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까지 셀 기업으로 쳐주면서 좀 올려주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배터리 셀 3사가 전부 다 지금 강하다라는 소리죠. 배터리 셀 3사가 전부 다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탑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고, 나머지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소재 포스코 케미칼 오늘 돌파가 좀 나왔고요. 이 지점 악성 매물대 구간을 일단은 뚫고 아침에 빠르게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 구간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야 먹는 거죠. 굉장히 좀 빨라서 사실은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오늘 오전에는
뭐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좀 많이 놓쳐버린 게 많은데 매매를 좀 못했는데, 이러한 돌파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를 하나 둘 셋 3번에 걸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잘 돌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돌파 구간은 좋은 눌림 자리가 되겠죠. 그러한 눌림 구간에서 재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여기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저는 상방으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밖에는 사실 지금 2차전 집단에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좀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좀 볼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저희는 이제 태양광 두 종목을 공식적으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나머지 한 종목을 좀 들고 있는데, 현대는 전량 매도를 시간내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돌파되면 이 구간 돌파되면 보면 괜찮다 하고, 저는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매수가 돼서 일단 시간 외에 좀 다 날렸네요. 생각보다 너무나 시간에 오버슈팅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냥 거래대금도 시간에 25분이 안 들어왔는데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서 일단 시간에 좀 다 날렸고요. 자, SD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DN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일단 미국의 감축 법안 이슈가 좀 살아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위로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죠. 태양광 쪽은 조금 아쉬운 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죠. 현대에너지솔루션, 흔히 말하는 수급주 성격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아직 돌파가 나온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은 SDN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일장 돌파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이것도 한 1.45% 올랐는데 내일 뭐 시가가 뜨는 걸 보면서 일단 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I라는 종목, 폴리실리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종목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내일장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 이 윗구간을 돌파한다면 하나솔루션과의 키 맞추기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OCI도 돌파가 나오는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풍력 보죠. 3강 MNT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풍력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기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즉 장기 박스를 돌파하고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 다시 올라갔을 때는 더 크게 가겠죠. 더 크게.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은 이 하단 언저리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현명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일자 파동, 그 다음에 거의 2년간의 장기 박스권, 즉 이 기업이 이때는 기업의 실적 가치를 오버슈팅을 하고 쭉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실적 장세, 실적 종목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성장주 단에서 실적주를 볼게요. 셀트리온도 굉장히 이런 장기간의 박스권이 존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박스권이죠. 2016년도에서부터 2년간의 박스권을 만들고 이게 돌파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은 상강 MNT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 오래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에코프로는 안 그랬을까요? 에코프로는 뭐 이런 구간에서 장기 박스권이에요. 얘도 1년 이상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걸 돌파한 다음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죠. 절대 빨리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등하게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폭등하게 돼서 지금의 3강 MNT도 그런 포지션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급락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늘리게 됐을 때 네, 잘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CS 윈드라든지 같이 종반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네, 관계사고 자회사고 하니까 좋아 보였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 CS 베어링이 더 강했는데 저는 동국 SNC를 좀 들어갔다가 그냥 본저가에 나와버리고 더 이상 이쪽에서 좀 의미 있는 매매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중을 치고 했던 종목군들에서 크게 먹은 게 없어가지고요. 일단 태양광 쪽은 보고 종목군들 마킹을 몇 개 해보면 얘는 뭐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은 엊그저께 네 지난주에 좀 종배를 해놓고 있다가 오늘 돌파할 때 좀 더 사서 일단은 뭐 한 5%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시간 외에 좀 올라서 얘도 시간에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 건설 관련된 종목의 일정 트레이딩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됐던 대성에너지는 돌파로 좀 들어가서 반은 팔고 반은 여기서 이제 남겨놨다가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녹록치 않아서 얘는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도 오전에 잠시 매매는 했었는데요. 어제 들어갔다가 사실 오늘 오전에 동국 SNC를 보다가 그리고 에브리봇이 올라가는 거를 좀 보다가 이 타점이라든지 그런 걸 잡으려다 보니까 매매를 도저히 이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올라가서 이런 악성 매물대 뚫는 구간에서 좀 들어가죠. 일단 단기적으로 책 실현을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에브리봇이 굉장히 셌죠. 에브리봇이 셌는데 2차 파동 구간에 진입할 때 원래 같으면은 강한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타 개념으로 좀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바로 탄력이 없어서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가는 종목군들 뭐 야금야금 매수하고 좀 들고 있어서 종목군들은 네 타점은 내일이나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대성에너지 좀 볼게요. 자 LNG 천연가스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또 호주에서도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워낙 이 종목이 질이 안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저는 당연히 상한가는 뭐 가려면 바로 갔어야 되고 못 간다면 좀 밀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국내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겨울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슈들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일장 관심은 가지고 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 이슈가 커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슈가 좀 커지게 된다면 다시 한 차례 더 파동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는 봐야 될 테마로 보여지네요. 지켜는 봐야 될 테마 같고 원전 BHI 먼저 BHI 저는 BHI가 일단은 시장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한 차례 파동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올 때 뭐 일부 책 실현을 하고 밀릴 때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매매하시기는 용이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진파워도 굉장히 잘 야금야금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릴 때 이런 쪽은 예를 들어 스윙으로 들어가야지 단기 매매로 들어가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일진파워 이렇게 보고요. 서전 기전 또한 근데 서전 기전은 별로 저는 보고 싶지가 않네요. 차라리 일진파워를 눌리면서 들어가서 이슈에 의해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유일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KPF 뭐
그리고 오늘은 에브리봇 이렇게 움직이는데 9월달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봇이 나오게 되네요. 오늘 이슈가 좀 됐은 게 SP 시스템즈 찌라시가 좀 돌았었던 종목인데 사실 얘도 종목에 끼는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정확히 이 종목이 테슬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뭔가 이슈가 나오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종목을, 그래서 들어는 갔는데 사실 위에서는 이제 좀 기다려 봤다가 수익이 꽤 났었죠. 뭐 1,800원, 900원에 좀 들어가서 수익은 좀 났었는데 좀 애매해서 수익금 다 반납하고 일단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구간 돌파하고 테슬라 이슈가 붙어준다면 굉장히 크게도 올라갈 수 있었을 법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4% 정도 수익 났던 거를 한 1% 내외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였다 정도 흐름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방산, 한국항공우주 지금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데 이 추세가 이런 자리에서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켜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쉽게 접근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리면서 봐야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원전 섹터를 모아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윗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눌려줬을 때 눌림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